누구에게는 쉽게 말하고 누구에게는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 원인을 서로의 입장이나 상황, 지식과 경험, 성격 등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안이한 견해입니다. 사실 상대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뭐든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잘 듣는 기술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 기술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이야기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잘 들어주는 태도는 비즈니스는 물론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무기입니다. 경청의 가치에 대해 피터 F.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솜씨가 능숙할수록 인간관계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작 듣기가 대인관계의 핵심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천 중심의 상담으로 지금까지 8,000명이 넘는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준 전문 심리 상담사 야마네 히로시의 희언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생각하는 법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법, 질문하는 법 등 자신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듣기의 기술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 알려줍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라햄 매슬로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현된다는 욕구 단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정받기를 바라는 존경 욕구의 전 단계가 알아주고 들어주기를 바라는 소속과 애정 욕구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먼저 자신이 여기에 있어도 된다는 안전감, 즉 안심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소는 어른이 되면서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듣는데 서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감정신경과학 연구소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쾌락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신이 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혼자 중얼거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듣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에 의식을 집중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그렇게 잘 듣는 방법을 몸에 익히고 또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매우 희소성이 높은 귀중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 조직론을 논할 때 중시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입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란 조직 행동학을 연구하는 에이미 에드먼슨이 제창한 심리학 용어로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상황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대화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것이 듣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듣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군, 그렇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저 거래처 직원 말이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다면 보통은 왜? 라고 이유하기를 묻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건 업무에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충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수용이 먼저라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상대의 말에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하면서 가르치려 들면 언쟁이 벌어집니다. 그렇군이나 그렇구나 라고 대응하면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불편한 마음이나 상대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희석되어 기분이 편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야말로 듣기의 본질입니다. 대화를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들을까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점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어느새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려면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는 듣는 것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언하지 않기,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기, 그런데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기라는 4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4가지는 수용과 공감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반드시 의식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화의 심리적 안정감이 서서히 떨어져서 상대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잘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 패턴을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충고하는 사람, 상대의 말을 평가하는 사람,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집요하게 파헤치며 질문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에 무관심한 사람, 상대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7가지로 구분해 그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일반적 패턴과 함께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진지한 유형을 꼽습니다. 진지한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나머지 오히려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원인은 멘탈 노이즈입니다. 이 멘탈 노이즈란 말이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리적 버릇을 뜻합니다. 저자는 대표적인 멘탈 노이즈의 종류를 1. 사소한 것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 노이즈 2. 매사에 급한 성향을 보이는 시간은 돈이다 노이즈 3. 남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접대 노이즈 4.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파이팅 노이즈 5.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바른 생활 노이즈라는 5개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멘탈 노이즈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진지한 사람에게는 이런 노이즈가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자는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오히려 상대가 이야기하기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안심하고 이야기하려면 무엇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공감과 동감을 구분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자신도 뛰어들어 힘들지 하며 함께 허우적거리는 게 동감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며 많이 힘들겠군 하고 감정과 기분을 상상하는 것이 공감은 하되 동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민을 남의 일처럼 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허우적거리는 것도 의지가 되지만 심리 상담사는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존재, 즉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감하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좋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키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려면 공감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침묵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듣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혹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대화가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조금 긴 틈일 뿐입니다. 침묵이 찾아오며 상대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일치에 이르지 못해 침묵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듣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상대의 생각에 깊이를 더하는 6가지 질문을 활용하면 상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제시한 질문법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어떤 손해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면 그냥 다니는 게 좋아요, 다시 생각해봐요 등과 같은 이야기는 금물입니다. 어디까지나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왜 그만두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으면 상대는 왜 자신이 그만두고 싶어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가 적성에 맞지 않다거나 상사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회사를 그만두면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물으면 상대는 제 생각을 파헤쳐 나가며 나름의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기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만큼이나 힘든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말이야를 남발하는 이른바 토를 다는 사람입니다. 번번이 토를 다는 말습관을 가진 사람은 대화를 주고받을 때마다 그런데, 하지만과 같이 부정하는 말로 시작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는 그런데, 하지만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려면 상대가 그런데 말해도 그런대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토를 다는 사람에게는 냉담한 반응이 최선입니다. 더불어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간접 시야의 방법을 익혀두는 것도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의 얼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야를 바닥이나 천장까지 확장해 상대의 얼굴을 풍경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목소리에 비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으며 경시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듣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한 듣기의 다양한 기술과 실천 방법을 익혀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가치 또한 저절로 올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